교육이라는 게 참 저도 지금까지 교육을 받는데 참 짜증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제가 왜 월요일 아침에 택했냐, 오후하면 잠 오고 정말 신경질 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삼박하게 한번 우리가 하는 의미에서, 요즘은 그렇잖아요. 힐링, 웰빙, 지나선자 힐링이라고 있는데, 좀 더 우리가 뭐 암 치료도 웃으면 된다 이러는데 혼자서 웃을 수는 없어. 그렇잖아요. 그렇죠? 혼자서 웃으면 미친놈이라지. 근데 이런 자리에서 내가 한 3초 동안 웃을 테니까 같이 한번 웃읍시다. 자, 한번 웃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자, 웃지도 않으면서 좀 미쳤나 이러고 있는데, 이럴 때 안 웃으면 언제 웃어봐요? 웃으면 내가 슬퍼 웃으나 기뻐 웃으나 내는 모른대요. 근데 웃음 그 자체만 알지. 그래서 암 환자에게도 웃음의 그걸 준다 그래요. 치료의 법으로 쓴답니다. 내가 뭐 요리사가 뭐 웃음 강의하러 온 건 아니고, 내가 교주라서 여러분들 정신 상태를 하루아침에 확 끄덕건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시장님이 오셔갖고 막 열정적인 거제를 위해서 이래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안 따라주면 혼자서 개거품 불다 이런 말씀 들어주고 그러다가 지친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은 하나가 거제라는 하나의 힘을 갖고, 여기 뭐 나가 있는 지역 특산물 음식 이게 브랜드화 시킨다는 거는 혼자서 어떻게 해요? 열정이 있는 시장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가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 제가 퍼포먼스를 하나 하려고 이렇게 이제 요리사의 전국을 갖추려면 아침하고 이 사실 그 전국도 제가 디자인했는데 멋있지 않아요? 제가 양복을 입고 뭐 강의를 하면 뽀다가 잡으려고 이렇게 넥타이도 하고 이러는데, 저는 이 복이 참 좋습니다. 왜? 이 복으로 시작해서 제가 드라마라든지 모든 걸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근데 교육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있으면 참 멋있어요. 근데 한순간에 내 자신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모습을 갖고도 모르고 내 자신이 그냥 늙은들 사는지 모른다. 폼이 어때요? 아까 그 폼하고 지금 이 폼하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정작 본인은 이 이상한 모습을 모르고 사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뇌에 영양소를 늘 해줘야 된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늘 필요하다. 이거 뭐 퍼포먼스 하려고 제가 이래 했는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앉아서 지금 MZ 시대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몇 년 정도 받았다. MZ 시대죠? 아니요. 더 Y 시대에? 아니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앉아서 여기 MZ 시대 아니더라도 50대라도 지금 교육을 몇 년 정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높은 데 오면 고소공포증도 있고, 이거 높은 자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키가 작아서 뒤에서 잘 안 보입니까? 지금 우리가 교육을 받은 게 몇 년 정도 받았어요? 16년 18년 정도 받았어. 그리고 석박사 하려면 최소한 25년. 교육 속에 사는 거예요. 그때도
막상 뭐 뭘 했나 잘 모르는 거예요. 여 교육 뭐 받았나 이러면 아무도 뭘 받았지 이래. 하나라도 더 제대로 할 수. 그제에 늘어놓는 여 지역상 뭐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산품이 허블나게 많더라고. 특산품이 허블나게 많은데 하나 팩도 탁 치는 게 없어. 그제 말고 다른 지역에 뭐 딱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그러면 아무 다른 데도 벤치마킹 안 하셨다. 그쵸? 우리가 그제 말고 이렇게 딱 하면 강원도 뭐라 그래요? 곤드레나. 청도 하면 소섬, 감, 반시감. 뭐 딱 떠오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누가 전 국민들이 거제 안에 갇혀가 사니까 잘 모르지만 바깥에서 딱 떠오르면 그거 그러고 그런 특산품은 역마다 지역마다 어디 구석구석 안 베켜가 있는 데가 없어요. 다 베켜가 있어. 내리 속에 도저히 떠나갈 수 없게끔 그래 놨다니까요. 제가 청도 그 홍보대사를 한 6년간 했나? 그 요번에 이제 군수가 바뀌니까 군수가 우리 동창이에요. 그 별로 나를 안 좋아하는가 봐. 잘라붙어. 그 나는 이제 나이도 풀먹고 이랬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만해야지. 아무튼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강사 소개 이런 게 있고 이런데 사실 우리가 21세기 혁신적인 주도를 해 나가는 사람들이 대충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금 1시간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교육을 계속해서 반복 교육이에요. 끝없는 반복이에요. 교육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단계별로 이래 3단계로 이래 있는데 이거는 이건 자세할 때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아요. 그죠? 그 지식의 의미가 뭐냐, 지식. 머릿속에 남는 게 지식인데, 지식의 의미가 뭐지? 많은 정보를 이제 막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은 SNS 통해서 이런데 막 보기는 많이 봐. 많이 보고 머릿속에 나름대로 담는다고 담아요. 머릿속에 안 담는 게 없죠? 다 담아. 지식을 머릿속에 담는데 이거를 이제 지혜롭게 하나라도 팩트 있게 못 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지식이 통찰력이 있을 때 지혜롭게 쓸 수 있는 건데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뭐라 했죠? 감이라 했어. 감으로 때려잡아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렇듯이 지식을 지혜롭게 쓸 수 있는 그런 게 돼줘야지 지식만 많이 담는다고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 교육센터 그때 63빌딩이 유명했잖아요. 그죠? 이거 젊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때 교육센터 핵심적인 중추 역할을 하는 교육센터에 있었는데 거기 보면 전부 연대 고대 성균관대 나가갖고 교육공학을 하고 이런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깡통들 많더라고. 말이 연대 고대지 깡통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명한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자기가 알차게 사는 그 삶을 그 지식을 머리에 이었느냐. 그리고 이제 이런 지식들을 리더는 얼마만큼 자기 도출을 시켜서 리더로서의 끌고 가느냐. 문제를 다 도출시켜갖고 그거를 핵심적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 그게 이제 리더의 할 역할입니다. 이제 내 소개를 해봐야 요리사. 사실 내가 이제 저게 책 재작년에 썼죠. 삶 자체를 머릿속에 5살 때부터 기억을 지울 수가 없어.
무당이 왜 신을 받으면 신 받은 사람이 무당을 안 하면 늘 아프고 그랬잖아요.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제가 갖고 있는 5살 때부터 기억이 계속해서 낡은 영상처럼 떠오르는데 그걸 안 적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걸 적는데 사실 제가 요리를 하고 뭐 배도 타고 이랬는데 글 쓴다는 게 그래 쉽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글 써봤어요? 글은 써봤지만 책은 안 써봤습니다. 그렇지. 뭐 글 쓰는 거는 뭐 리포트 한 5장, 뭐 6장. 아니면 뭐 대학원 다니면 이제 리포트 많이 쓰겠죠. 근데 이제 그거하고 본인이 글을 창작해가 낸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 근데 그거를 하면 된다. 나는 무조건 하면 된다. 이런 사고주의가 참 많은데 내 자신의 일을 내가 펼치는데 왜 못하겠냐. 이런데도 이 책을 10년간 쪼물었어요. 어떤 데는 막 써놓고 보면 정말 치사하고 막 내가 막 어우 소름 끼쳐. 뭐 이런 책이 있나 이래 싶고 이걸 글이라고 적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랬어요. 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펄벅 자기나 박경리 자기나 대지나 토지 이런 것처럼 참 멋지게 쓰고 싶더라고. 근데 써놓고 보니까 너무 좀 옹색하고 정말 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가장 할 수 있는 게 이게 아닐까. 나중에 뭐 그 후세에 어떤 저런 걸 보면 아 옛날 사람들 참 신기하게 살았구나. 희한하게 살았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추억을 자기들이 또 한번 경험을 해보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보면 이제 70년대 뭐 환경은 이렇게 조금 그랬어도 풋풋했죠. 그죠? 70년대 이 젊은 분들의 그 나이대가 있었다니까 나도. 지금 이제 참치 그 배 원양어선 기지선 3년을 탔는데 나도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참치 꼬랑대기 하나 못 갖고 오면서도 3년 동안 저 완전히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이 살 수 없는 데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가 이제 원양 사람이 내가 왜 이걸 이제 자꾸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냐면 사람의 환경이 나빴다가 좋아지는 거는 그걸 느껴. 여기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아 옛날이 그랬는데 지금 너무 살기 좋아하는데 요즘 젊은 시대들은 뭐가 좋아 머리 아프 죽겠는데 다 태어나서 보니까 다 갖춰져가 있어.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 추위도 불편한 게 없고 뭐 다 갖춰졌는데 단지 내 생각에 내 뜻대로 안 되면 폭발하는 거야. 그게 지금 시대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자꾸 사람은 이제 변화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80년대가 지금 외식의 이제 중추 역할을 하는 데가 관광 외식 랜드마크 저 63빌딩이에요. 이 63빌딩 하면 많이 그 물 좀 주세요. 그냥 주세요. 그 랜드마크로서 이제 그 안에 이제 관광도 되고 외식도 되고 그런 곳이에요. 그러면 그때 제가 이제 외식업의 중심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고급 레스토랑, 우리나라의 최고의 첫 뷔페 분수 프라자라는데 분수가 안에서 놀면서 그야말로 식당이 그렇게 750석이 되는 그런 고급 레스토랑이에요. 나는 여기서 이제 성장을 했어요. 사실은 배 타고 내려가고 호텔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 별천지였어요. 별천지.
하나의 빌딩 안에 모든 게 다 갖추고 있어요. 안 되는 게 없었어. 저 대리석 하나에 얼마인 줄 아세요? 대리석 한 평짜리가 30만 원, 35만 원이 됐어요. 나는 35만 원짜리 대리석 막 밟고 다녀. 저 위에 멤버스 클럽 같은 데 가면 대리석 하나 150만 원짜리. 있는 자들의 그러니까 가장 상위권에서부터 저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나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제가 하나의 섬이잖아요. 그 섬을 저런 보물단지로 만들 수도 있다. 여러분들의 의식만 하나의 단지 결합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건 없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내가 외식을 이래 하니까 외식의 실례를 들어드리면 참치를 탔잖아요. 70년대. 내가 뷔페 책임자 하면서 참치를 쇼잉을 했어요. 한 70kg짜리. 하니까 위에서 난리가 났어. 저 새끼는 말이야. 쓸데없는데 말이야. 돈 척거리 갖고 가네. 그거 참치 전시 쇼잉 하려니까 만드는 참치 다이 하나 만드는데 그건 한 3천만 원 줬어요. 냉동시켜갖고 딱 손님들한테 딱 보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결제하는데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요거 넘으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미래 고객 창출을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 미래 고객. 거기 오는 젊은 애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신기해하고 자기가 머릿속에 내리 꽂힐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일을 할 때는. 위에서 뭐라 하면 위에 눈치 보느라고 까재미 눈대면 안 되고. 미래에 이게 공적으로 이게 뭔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없을까 그걸 생각해요. 위에서 잘 모르면 결제를 안 해주면 타당성 있게 처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위에서는 모를 수도 있어. 어떻게 알아? 모든 거를. 근데 위에 사람이 야 그거 뭐 네가 뭘 알았어 이래 보면 지가 실력이 안 되면 기 죽는 거지 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참치를 그랬는데 그 기대의 효과만큼 매출의 규모가 계속 신장되는 거예요. 그거는 숫자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한 번은 바닷가재 페스티벌을 한번 해보겠다 이러니까 내가 바닷가재 페스티벌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왜? 바닷가재가 비싸잖아요. 지금도 비싸지 안 비싸요? 허블라이 비싸요 지금도. 근데 그 바닷가재를 내가 주방장 분수프라자 한 1억은 내가 꼽을 칠 수 있었어. 내 돈은 아니지만 한 1억 정도는 꼽을 칠 수 있었으니까 그걸 이제 코스트가 많이 낮을 때 원가가 많이 떨어질 때 손이 많을 때는 원가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조금씩 꼽을 치는 거야. 꼽을 쳐갖고 한 1억을 모아놨어요. 구석구석에 냉동고 냉장고 구석구석에 박아놨다가 페스티벌 하겠다 이런. 그거 이제 혼자서는 안 돼요. 대기업에는 기획이 있죠. 홍보 있죠. 다 해갖고 이제 하겠다 이러니까 그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하자. 근데 나는 일주일밖에 못한다. 1억이면 일주일이면 그거 다 깔리는 거죠. 내가 가장 싫어했던 게 호텔 같은 데 가면 페스티벌 한다고 해갖고 바닥까지 해놓으면 저 구석이 잘 보이도 않았는데 쬐게 해놓고 그러다가 이제 페스티벌을 크게 써붙여. 나는 그래 하기 싫더라. 63빌딩이라는 그 어떤 브랜드만큼이나 크게. 그래서 그걸 또 하려면 조직적으로 하려면 잘 들어야 돼요. 그게 내 혼자 한다면 주방장들이 지랄해요. 안 하려고 그래. 뭐 메뉴 내라 그래봐. 안 해. 죽어도 안 해. 그러면 그거를 딱 주방장한테 야, 너 신문에 내줄게. 신문에 내갖고 너 이름 해줄게. 그래 홍보하고 이제 짜는 거예요. 그래 기획하고. 그럼 그때 여의도 뭐 가까우니까 신문사 불러다가 사진 찍어갖고 이러면 쉽잖아요. 그러면 동기부여를 줘야 돼. 그 일시키는 거도. 그래 하니까 서로 메뉴 이틀 만에 다 나와. 다 능력 있는 놈들인데 안 하겠어요. 다 하지. 그래야 페스티벌을 했는데 그 일주일 하고 나니까
위에서 오다가 내려갔어. 야, 한 달을 해. 한 달 하면 안 된다. 돈이 없다. 원가가 엄청나게 올라간다. 지금은 어떻게 했냐? 지금은 모아놨던 거 좀 했다. 일단 사장님이 한 달을 하라니까 해. 한 달 하니까 9천만 원 쇼트가 납니다. 9천만 원 쇼트 났는데 그 이후에 미래의 고객은 얼마 늘었을까요? 10억 가까이 늘었어요. 10억 가까이. 그게 영업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교육이라는 게 앉아서 내 자신의 생각도 해보고, 저 강사하는 얘기야. 강사 1시간 떠들면 한 5만 단어 떠들어요. 5만 단어를 어떻게 다 소화시켜? 소화 못 시켜. 여기서 하나라도 내 자신과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저거를 나하고 결합을 안 시켜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교육에 효과가 있는 거고. 일본 사람이 옛날에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 참 신기하다. 비싼 나 이렇게 초청해갖고 강의 듣고 화장실에 가고 오줌 누면서 다 털어버려요. 옆에서 들으니까 그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야, 오늘 뭐 교육 별거 없더라 이러면서 쑥 집어했더래요. 그게 뭐 교육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 오면 돈이 막 늘려가 있다는데 한국 사람들 그걸 모른다. 어쩌면 그제도 그럴지도 몰라요. 내가 봐도 그렇더라고. 하면 충분하게 많은 상품들을 막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우리가 저 지역마다 이제 그걸 하면서 컨설팅을 하면서 보면 돈 되게끔 만들어줘요. 왜? 나도 돈 받아요. 프로는 뭐예요? 돈 받고 돈 주는 거지 뭐. 근데 그런 부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뭔가 모르게 자꾸 교육은 교육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 80년대는 이랬고, 90년대 제가 92년도 금메달 땄거든요. 독일 가서. 이때부터 내 인생에 또 다른 막이 열리더라는 거죠. 그거를 적응 못하고 그거를 환경의 변화에 적응 못하고 내가 그냥 막 주방에 가서 지랄하고 있네 뭐 어쩌고 이랬으면 지금 내 이 자리에 못 서가 있었어. 어떻게 서가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빠르게 자기가 그 기회라는 거,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자기 그걸 만들어야 돼. 나이 60, 옛날에는 60이 인생이 시작인데 요즘 70이 넘어야 돼요. 내가 앞부분에 이 시간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러면서도 이제 공부도 하고 석박사도 하고 바쁠 때 다 하는 거예요. 바쁠 때. 그리고 이제 방송 이럴 때 얼마나 바쁘겠어요. 참 방송 이래 보면 수도 없이 내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이러고 보면 지금 옛날에 그래도 김지호하고 그것도 하고 이랬어요. 팬 사인회도 하고. 나도 지금 젊은 사람들 잘 나가는 것보다 더 잘 나갔다니까. 그래갖고 이래 보면 이제 저 있는 게 신동엽이잖아요. 신동엽이 지금까지도 이제인데 선생님 돈 잘 버신다는데 개불이는 지보다는 못 버는데도 갈비 너무 맛있더라고. 근데 내가 갈비 팔라고 갈비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렇듯이 이제 많은 방송을 통해서 그게 또 환경에 적응을 합니다. 나는 요리를 위해서 이 환경에 적응을 했지 다른 거 하고는 그걸 위해서.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해서 외식업에 이제 컨설팅 내지 같이 이제 조리 자문을 하고 그래. 여기 이제 보면 바테존이라고 여기 사당동 이제 지하에 있었는데 아마 연세 드신 분은 옛날에 어니언스라고 그분의 한 쪼가리가 하는 이수영 씨가 하는 가게였어요. 근데 처음에 가니까 9,700만 원 팔더라고요. 근데 인건비가 얼마였냐면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연애 1억을 정도. 이렇게 해서 한 달에 거의 7천만 원 나왔어요. 매출이나 그 매출. 근데 얼마나 이 연예인들이
아무것도,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다 갖추고 싶어. 갖추고 싶어 갖고, 호텔에 있는 총집에, 지배인, 뭐, 갖출 건 다 갖췄어. 근데 매출이 안 올라가. 그 노영 적자, 여기 회장이 내보고, 야, 그 이수영이 그분 말로 이해하면 대가리를 바꿔야 된다. 나 대가리를 바꾼다는 깜짝 머리를 바꾸라. 머리를. 생각을 바꿔라. 그 회장이 연간 자기 그 개인 자산이 약 그 1조가 넘습니다. 그 사람 개인 자산. 한 달에 지금 또 한 달에 한 36억씩 들어와요. 그 사람. 근데, 그래 하면서 제가 여기에 보면, 이거 왜? 여기 보면 이제 유리로 이제 전부 돼가 있죠. 유리로 해야 되는데, 폼차 잡으려고 그 문을 온전히 열어놓고, 다, 문이 막 수십 개더라고.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요 유리만 하나, 그, 칸막이만 치면 룸이 돼가고, 돈이 나올 자리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딱 사무실 차려놓고, 자기 이제 폼차 누리고. 그래서 내가 전부 다 사장 그, 집무실은 저 화장실 옆에다가 부서에다 쳐박고, 거기다가 유리 돈 얼마 안 들어요. 그렇게 해갖고 아는 사람들은 아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 12월 달에 그 방에서 매출이 7천만 나왔어요. 그래 하면서 이제 이 매출을 그 끌어올려가 4억 6천까지 끌어올려줬는데 처음에 가니까 1억이 안 되는 매출을 갖고 4억 6천까지 끌어올려줬는데 워낙 그 금융 빚이 많아갖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뭔가 일을 하면 성과에 의해서 다른 또 일을 벌릴 수 있는 이게 돼야 돼. 늘 금융 빚에 허덕이다 보니까 뭔 재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형님, 내하고는 이제 그만하고 다른 거 합시다. 그 회장이 밀어주갖고 그래도 다른 거 지금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밤스라든지 뷔페 뭐 이런데 그 쭉 하면서 이제 계속 몸담고 이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계의 혁신적인 옛날에는 어땠어요? 우리가 뭐 에디슨이나 뭐 이렇게 아주 캐캐묵은 얘기를 하죠. 지금 현실적인 얘기예요. 지금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해봐야 된다. 스티브 잡스 뭐를 바꿨어요? 우리의 삶 자체의 모든 이걸로 다 바꿔버렸어. 이걸로 하나로 다 이 안에 다 들어가게끔 만들었어. 참 대단한 사람. 일론 머스크. 그 하나하나 봅시다. 이 사람 참 일찍 죽어서 그렇지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더 획기적이에요. 이미 이 사람은 2005년도 그 자기는 뭔가 바꿀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언을 한 사람.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전부 나가 있잖아요. 핸드폰에 모든 게.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 우리 미래 세계를 이제 가져갈 사람이 이 사람. 우주 앞으로 이 사람 공헌한 거는 5년 안에 1억 이하에 떠뜨려갖고 우주 관광 그거 만든다잖아요. 그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나이 25세에 벌써 그 스페이스 등 9개 회사 설립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지금 보면 뭐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우리나라도. 자, 이건 이제 마크 저커버. 참 이름은 다들 이상해요. 근데 지금 메타버스 이게 지금 세계를 다시 또 편성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그냥 핸드폰 들고 그냥 그 오락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나 자신의 지식이 이 안에 있다는 거. 이걸 갖고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하면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 무하마드 빈 살만 길이 170km예요. 170km. 만들어갖고 서울 인구의 한 7%, 서울 면적의 7%의 그걸 만들어서 전 인구 쾌적하게 만든다. 머지않았어 이거.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네옴시티잖아. 네옴시티. 자, 그럼 이런 주역들이 결국 여 뒤에 있는 마크 저커버그나 또 빈살만이나 다 MZ 시대에 MZ 시대 세대 81년도부터 이 MZ 세대들 손들어 보세요. MZ 세대. 아무도 없어요? 이분들이 가장 지금 빛나는 사람들이라니까. 그 생각이 어떠냐? 옛날에는 뭐 기업에 하는 대로 그대로 한다 이러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은 그냥 잘못되면 사과해라. 그럼 이 잘못된 걸 해야 된다. 제품과 서비스 품질이 좋아야 된다. 근데 나는 사실 오늘 아침에도 이게 매운탕 뼈다귀 해당 굽고 더럽게 짠데도 짭다 소리도 못하고 그냥. 그래서 물을 자꾸 내가 더 소금을 많이 퍼먹어서 그런지 물이 자꾸 끓겠는데, 그러고 세상에 여기 거제 거제시가 추천하는 최고의 그 숙소라 그래가 어떤 곳인가 한번 잡으려고 하니까 시내 내가 제일 싫어하는데 이제 시내 복판에 그 모텔인데, 야 세상에 그래놓고 어떻게 화장실을 어떻게 앉아갖고 일나 서기도 힘들겠고 이렇게 좁게나 그게 그래놓고 거제시가 추천한 아마 사기꾼 같아. 사람들이 그게 우리가 한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계속 각인이 되는 거예요. 저번에 와서 저 몽돌 갔어도 굉장히 마음 상했던 게 아침밥 먹는데 22,000원짜리라 뭐 얼마나 살라. 그래 보니까 후배가 형님 저 아침밥은 조금 적어놨는데 저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냉동이라서 그걸 해동하려면 시간이 도사 앞에 요런걸 흔들어 이만저만 흔드는 게 아니야. 우리가 다 요리사들인데 그거 어떻게 하는지 다 아는 건데, 근데 또 먹어봐서 만족도가 22,000원짜리 만족도가 생기면 그까이 22,000원 쓰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곳곳에 구석구석에 우리가 침체되어 있다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아마 MZ 시대가 그런 것도 여기에 그걸 만들어갖고 그룹을 만들어갖고 거제에 뭔가를 만들어보자. 우리가 개설시켜보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MZ 시대는 자기들이 고용 확대를 추진하고 좀 더 잘 살게 해달라 이거예요. 그러고 중요한 게 전부 아까 메타버스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들은 모든 게 이걸 갖고 다 놀아요. 앞으로 미래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우리 같은 사람도 사실은 내 아들도 감당이 안 되는 때가 많은데 여러분들 아마 감당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하더라도 이 사람들 호혜성 어떻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느냐. 그러고 신뢰, 유사성, 접근성 4가지 인식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축소시켜갖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내가 AI 그거를 딱 분석을 해보니까 구봉길이 94년도 금메달 땄. 나 92년도 땄는데 그런 엉터리적인 것도 나와요. 기계니까. 여기서 내가 외식이니까 외식 쪽에는 내가 파고드는데, 지금 얼마 전에 내가 강남 가서 16만 원짜리 막걸리를 먹었는데 정말 황홀.
막걸리 한 병 16만 원짜리 먹어보신 분? 요즘 젊은 MZ 시대들은 16만 원짜리 막걸리 즐겨요. 그래서 엊그제도 보니까 그 갑부 보니 청년 갑부 보니까 27살인데 막걸리 그거에 지금 심취돼 갖고 그거 개발하고 소비가 돼요. 아니 12,000원짜리 닭 한 마리 닭대가리 하나 파는 것보다 닭다리 하나 파는 것보다 5만 원짜리 스테이크 파는 게 훨씬 낫잖아요. 부가가치를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어내면 충분히 된다니까. 그제 좋은 천혜의 모든 자연 환경을 너른만 하지 그거를 묶어서 하나의 패키지로 이래 활용을 한다면 음식과 그 천혜 자원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요. 그걸 단지 늘어놓기만 늘어놨어. 이리저리 좋다 이랬는데 그거를 어떻게 패키지를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간이 점점 이제 가니까 탄소 중립 감축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많이 나오느냐? 거기에서 많이 나와요. 소방위에서. 메탄 1년간 소가 뿜어내는 메탄량의 가스를 보면 유구가 53kg, 젖소가 121kg. 그리고 전 세계 소가 13억 마리. 그럼 6,890만 톤. 이거 차지하는 이 자동차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많이 적지만 그래도 이 무시 못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앞으로 뒤에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은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가. 그럼 인구 변화, 우리가 인구를 참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인구가 지금 한국에 가장 심각한 게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데는 고령화, 초고령화 접하는데 156년 걸렸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26년 만에 지금 초고령화로 지금 가고 있다니까. 빨리빨리 문화가 이거 완전히 우리를 빨리 올렸다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심각하거든요. 자, 그럼 인구 3년째 이제 인구 감소가 이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구 절벽 우리가 말은 거리 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학교 같은 데는 심각해요. 제가 한 5년 전에 이제 학교 계속 강의를 하다가 그만뒀는데 학생이 없는데 학생이. 그러니까 여성이 이제 더 많아졌어요. 여성이.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 있으면서도 뭘 하냐. 띨띨한 남자 하나보다는 띨띨한 남자 5보다는 똘똘한 여자 하나가 홀라. 그러면 여성 지배 시대로 간다. 여성 지배 시대로. 남자들이 제대로 못하면 이제 여자들의 지배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여성들이 많잖아요. 여행을 한가 봐요. 남자들은 한 5명이나 오고 전부 26명은 여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그러고 이제 수명이 길어지는 게 문제예요. 나부터도 빨리 죽고 싶은데 빨리 죽지 못하게 돼 있어. 병원에 가면 늘 6개월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체크해갖고 피검사 검사 해갖고 다 이렇게 건강을 체크하니까 이 평균 수명이 이제 점점 늘어나는 평균 수명. 그걸 대비를 해서 우리가 여기도 그제도 앞으로의 그걸 이제 자꾸 만들어가요. 노년의 어떤 그걸. 그러니까 내수 시장만 갖고는 못 산다니까, 이게. 내수 시장만 갖고. 외수 시장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제 방안을 자꾸 만들어내야 된다. 외수 시장을. 기후변화 같은 경우도 보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금 베트남 같은 데도 폭설이 내리가 난리가 아니고, 지금 홍수, 중국에 나는 홍수라든지, 이거 참 우리나라 강남만 하더라도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일어난 리비아 홍수 같은 것도 이미 지진이라든지
그러고 꼭 이런 걸 갖고 또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 그 변화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유망국이 있다니까. IK. 우리가 힐링 식품, 웰빙 식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징 사업이 우리가 무병장수하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의 질 개선이라든지 먹는 것도 이제 잘 먹어야 돼. 잘 먹고 싶고 모든 게 이제 그 웰빙 식품으로 이렇게 하는데 특히나 발효식품 같은 게 건강에 좋다 뭐 이래 하니까 난리.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인구 변화에 따라서 이제 1인 2가족이니까 소형 주택 이런 데도 보면 아마 조금 앞으로는 가격이 비싸도 그게 대한 그것만 있으면 충분한 그 대가를 치른다고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집 같은 것도 소형 집 같은 걸 아주 별이 보고 그야말로 둘이서 별 보면서 그 잘 수 있고 청정 해역에 이렇게 있으면 그런데 뭔가 우주의 어떤 유리알 같이 그걸 만들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소형 주택이라는 온라인 SNS 활용 전대 사치.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 이거 사실 온라인 이런 부분에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새로 바꾸잖아요. 나도 이거 무겁다고 이래 하니까 이게 사실 최신형이거든요. 표면 이렇게 넓혀지고. 나도 이거 보니까 늙어갖고 이거 큰 거 보니까 엄청 좋더만요. 사진도 잘 나오고. 근데 여기 화소가 이제 더 좋아지는 4배가 좋아지는 거 나왔어. 그것도 바꾸는 거예요. 요즘 이제 자꾸 생활에 그게 늘어지기 때문에 자꾸 바꿔.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성장.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자꾸 개인의 방송도 많이 늘어나고 엔터테인먼트 그런 거. 약간 기술 좀 친구도 춤 잘 추고 뭐 옷 이쁘게 입고 이러면 내 후배도 딸이 그걸로 해요. 개인 자기 유튜브를 통해서 매출이 한 달에 한 1,000만 원 된대요. 왜? 뭐 내 보니까 틱톡 그거 보니까 춤 까딱까딱 추면서 약간 옷을 요래해주고 이렇게 하더만. 그러면서 사람의 시각적인 효과를 노리가 그걸 사게끔. 어쩌면 우리 눈에는 별거 아닌데 지금 시대, 미래 시대 이 사람들은 그게 가장 눈에 띈다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반찬 가게라든지 아까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가요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특히나 이제 그 대형화가 되잖아요. 모든 게 대형화되고 시스템화되고 체인화가 되고 레저 오락 사업이 굉장히 그 앞서 말씀드렸던 레저 오락 사업이란 게 여기 천혜의 그 자연 환경을 갖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 아주 그걸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걸 아이디어를 다 뭐 일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일하면서 그런 걸 아이디어를 내서 그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만들어야 돼요. 공전은 대행업이 나왔는데 요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대행업, 뭐 결혼도 대행해준다. 제사 같은 거, 그런 거 대행해주잖아요. 제사도. 시대가 그래 바뀌는데 옛날은 뭐 도덕적인 거 있지만 지금 미래 시대는 더더욱 그래 되니까 요즘 그러니까 산소 같은 거 만들지 말자.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에너지 이제 전기적인 거는 이미 우리가 이제 전기 자동차가 앞으로 한 5년 후에는 엄청나게 많이 더 바뀔 거예요. 도시형 식물 공장.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집에도 벽에다가 다 해서 집에서 자기가 지어 먹을 수 있게끔. 그게 아마 그게 공장 단위가 아니라 그런 개발을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그 외식은 우리 한 끼 먹는 게 얼마나 몇 그램이나 먹을 것 같아요? 몇 킬로 먹을 것 같아요? 500g 정도. 양이 적으시네요. 근데 맞는 얘기예요. 500g 뭐 조금 넘어요. 보면 680에서 940. 이거 있죠. 제가 그 63에 있을 때 SBS 방송에서 테스트 운동선수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해갖고 이렇게 짜여진 거예요.
근데 운동선수라고 많이 먹는 건 아니더라고. 1kg를 조금 더 먹더라고. 그러니까 식당을 여기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걸 준해서 식단을 이렇게 만드실 때 그 음식 쓰레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시고 더 추가해 주시고 요즘은 전부 다 그 추가 그거는 그 진열대가 있잖아요. 역사는 뭐 75년도부터 이렇게 토댕기 그 태동기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있는데 사실 뭐 이런 거를 가면 이제 지금 외식의 규모가 약 한 108조 9천억 정도 돼요. 크죠? 엄청나. 숫자를 늘어놓고 보니까 와 이거 참 대단한 사업이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식당 인구 대비 식당 수가 너무 많아. 76명의 한계가 있어. 76명의 한계. 그게 돌아섬 식당이야. 그러고 흥하고 망하고 흥하고 망하고 내가 하면 괜찮을 거다. 근데 또 망해. 그런 식으로 이제 돼가 있고 빈도수도 70만 개. 외국 빈도보다는 중국은 7배에서 10배, 미국은 5에서 7배, 일본은 2.1배.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빈도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에 2020년 매출 대비를 비해서 2019년이 그 감소가 됐는데 2020년 왜 그러냐? 왜 그렇겠어요? 코로나 이제 시작되고 이러면서 지금은 이제 조금 살아나요. 코로나 3년 동안에 엄청나게 이제 바닥을 치다가 지금은 그 좀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어제 이렇게 요 밤에 그 시내를 돌아보니까 많이 살아났다. 그래도 좋아졌다. 그리고 많이 아마 박 시장님이 계셔서 내가 이런 아부적인 말은 아닌데 시장님이 열정을 갖고 이래 하니까 조금 그 상권의 변화 이런 게 이제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자꾸 이런 식으로 뭔가를 열정을 갖고 하면 변하지 않을까. 그러고 매출의 등대. 그러고 뒤에 나오겠지만은 그 거제의 관광 사업의 어떤 매출이 적은 매출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 이거에 꼽질만 하면 여러분들 주머니가 윤택해진다니까. 그리고 외식업체는 다 전부 사람 구하기 힘들다. 누구나 다 지금 가는 거고.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문 못 여는 사람도 알바 못 구해서 못 한다. 이런 얘기도 많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어떻게 되느냐. 뭐로 해야 되겠어? 이제 대안을 내야 되겠다. 대안을.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푸드테크라는 게 푸드 테크놀로지인데 푸드를 기계를 이제 접목시키는 거예요. 요즘 가서 전부 다 그거 하잖아요. 보면 전부 저거 하니까 사람 줄일 수 있어. 앞으로 더 줄일 수 있어. 그 점점 이제 인건 비출을 이익이 15%나 늘었대요. 저런 걸 하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자꾸 달 들어가고 개발을 해.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제 시책을 이제 이런 식으로 가요. 개발비를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할 밖에 없어. 정부. 그러니까 두산이라든지 LG라든지 삼성이라든지 KT가 계속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좀 더 접근성 있게. 그러면서 정부에서 공기업에서 계속해서 그걸 해주는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파스타 삶는 셰프 로봇도 있고 나르는 서빙 로봇도 있고 일본은 이미 제가 80년대 초에 일본 가갖고 부두에서 그 내려가갖고 라멘집을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라서 소리를 쫙 끼치더라. 겨울인데 이제 딱 들어가니까 전부 밴드머신만 쫙 밴드머신 얼마나 소름 끼쳤는지. 근데 미래는 우리도 저래 되겠구나. 근데 우리는 참 많이 늦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이제 아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실제로 걸어다니는 로봇도 이제 자꾸 머지않아 만든다니까. 바로 우리 이제 노인 케어하는 것도
대화를 할 수 있게끔 이거 하는 거. 개가 한다 하지만 이제 사람이 작은 인형 같은 사람이 이제 그걸 케어를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나는 고물가 이게 조금 이제 우리가 최저임금 그걸로 해서 한 만 원대 선에서 머물 줄 알았어요. 전 정권 때 뭐 최저임금 올린다 이럴 때 야, 우리 난리 났다. 저렇게 갑작스럽게 올리면 난리 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만 원대에서 정체할 줄 알았는데 만 원 고사하고 만 지금 2천 원 웬만하게 먹을 수 있는 거는 2만 원대 가야 뭐 15,000원 뭐 국밥 한 그릇 15,000원 2만 원대 가요. 그러니까 직장인 곰탕 한 그릇 먹는 냉면 한 그릇 15,000원이라니까. 그러고 이제 이게 비싸다고 해서 이윤이 많이 남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다 뜯어먹는 이윤이에요. 다 뜯어먹는 이윤. 이거 봐봐요. 아니 23,000원짜리 저 피자 한 판 팔아갖고 사장이 남는 거는 1,190원 남아요. 1,190원. 다들 뭐 장사하면 돈 벌겠지. 개뿔 같은 소리예요. 안 돼. 쉽지 않다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또 외국처럼 이제 술도 갖고 가서 먹고 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된다. 콜키지를 이제 해요. 콜키지를. 그러니까 이런 서울에는 이런 이제 그것도 많은데 여도 아마 자꾸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한다니까요. 자, 명동서 닭꼬치 몇 개 먹었다고 얼마나 깜짝 놀래. 닭꼬치 김밥 하나 3,000원 하니까 나는 오금이 떨리가 요즘 김밥 못 먹겠더라고. 아니 무슨 김밥이 갑자기 3,000원, 500원, 뭐 4,000원. 그 야채김밥 뭐 좋은 거 이런 건 5,000원까지 해요. 그거 하나 먹고 나면 배가 부를까요? 돈에 배가 불러. 자, 근데 이 우리가 사치성, 이 먹는 것도 이제 사치성이 되는 게 한우가 산지에서는 1,000만 원에 1,025만 원. 근데 여기에 단계별로 정육점에는 1,780만 원을 이제 팔아. 넘기니까, 도매값으로. 그 다음에 슈퍼마켓은 1,875원. 그 다음에 대형마트로 가니까 2,383원. 백화점 가면 얼마요? 3,310만 원. 그게 이제, 그래도 한우니까, 브랜드화를 시켜놓으니까, 저게 이제 팔리는 거죠. 백화점 같은 거. 아우, 나도 이거 한우 먹었다. 명품 먹었다. 근데 이제 안 되는 거는 생산자의 소비가 그만큼 한계적으로 딱 갇혀가 있다. 이것도 이제 풀어야 될 문제인데 이미 브랜드화를 시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갇혀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 그 뭐 이 북창동도 잘 나가는데 코로나로 버텼는데도 물가 이거 상승 때문에 못 배기는 그 상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커피 시장 다 잘 될 것 같죠? 엄청나게 치열해요. 이게 한 잔에 1,300원 커피 터지는 경쟁 시장이에요. 뭐 이건 내가 시간 다 못 하겠는데 하여간에 보면 가장 많이 망하는 데가 제주도예요. 제주도. 가장 많이 망하는 거. 그러니까 남들이 가서 보면 커피숍 하는데 몰리는 데만 몰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세종, 뭐 광주, 인천 다 이렇게 망하는 데가 많다는 거. 그러고 이제 프랜차이즈 매장 중 15,000개가 되는데 이게 이제 한식, 닭집 다음에 이게 그 커피숍이 많아요. 그게 잘 되겠어요. 그러고 커피 한 잔 팔아갖고 이윤이 얼마나 안 됐어요. 그래서 베이커리 카페가 되고 아마 여기서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린다면 커피하고 음식하고 같이 파는 거. 예를 들어서 뭐 파스타라든지 피자라든지 여성들이 좋아하는 요 빵 종류와 음식이 같은 중간 단계에 그걸 팔면 저녁에는 와인 정도, 간단한 와인 정도 이렇게 파는 매장으로 유도를 하면 매출이 커피숍보다는 나을 거야. 근데 그것도 이제
얼마만큼 자기가 열정적으로 정보를 잘 캐서 만드느냐 이런 부분이고, 홈쇼핑 시장은 제가 이제 홈쇼핑을 하기 때문에 홈쇼핑 시장이 이게 이미 내가 5년 전부터 SNS로 이제 넘어간다. 이게 이제 처음보다 그랬는데 홈쇼핑에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못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 회사도 사실은 지금 매출이 지난 설보다 15% 떨어지고, 지난 설에 올 추석에도 15%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미 어디로 넘어가느냐? SNS라든지 우리 그거 있잖아요. 계속 돌리면 나오는데 그런 쪽으로 넘어가요. 그 미래식품 이제 변화를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미래 먹거리 푸드테크를 정부 농림부에서 푸드테크로 지원을 해줘요. 지원을 이제 냉장고 상반기 특별법으로 제정해갖고 이제 해줄 그런 이제 그게 있고 이러니까 R&D 비용 세제 공제 뭐 많이 이제 해줘요. 왜? 그쪽을 이제 시장에 넘어가야 되니까. 정부에서 5년 내에 기업 지원 펀드를 1,000억 조성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발빠른 정보를 갖고 발빠르게 움직이면 그 먼저 잡는 사람이 인간이. 그러니까 셰프 배양이라든지 조리 로봇 등 지원하는 것도 보면 줄기 셰프로 키운 이제 꽃등심 로봇이 요리 밥상이 달라지는 거. 뒤에 이렇게 보면 지금 고기를 갖고 배양해갖고 우리가 산삼 배양거는 먹어봤죠. 산삼 배양거. 근데 이제 고기도 이제 저런 식으로 해서 배양을 지금은 뭐 콩고기 만든다 했는데 콩고기보다도 더 이제 고기를 살점을 하나 해갖고 그걸 키워갖고 이래 하니까 엄청나게 더 이익도 좋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 와닿는 것도 크겠죠. 그러니까 큰 대기업에서는 벌써 신세계라든지 대체육 시장도 이제 진출을 막 하는 거예요. 대체육 미래 밑거리 정조정해요. 특허도 만들고. 지금도 그제도 안 늦었어요. 지금 미래 시장을 보고 뛰어드는데 미래 시장을 보고. 그 곤충 사업 이런 것도 활성화가 많이 되거든요. 그 많이 달라요. 그 시장이 이제 점점 이제 돈 되는 시장으로 이거 넘어갔는데 옛날에 곤충하면 우리가 뭐 학예 그 방학 숙제 하는데 이렇게 꽂아가고 이랬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먹는 거로 바뀌었어요. 내가 유럽 가고 처음에 그 번데기 말고 풍뎅이인가 그걸 갖고 뭐 이렇게 꽂아주더라고. 이거 먹어도 되냐 이러니까 아 이거 맛있다고 먹으라고 지가 먼저 먹더라고. 이제 이런 시장들이 마케팅을 이제 잘해야 된다. 마케팅 전략. 자, 이거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겠어요? 아, 저건 뭐지? 한번 가봐야지. 뭐 생각되세요? 카페. 카페 생각나세요? 그래도 건전하시네. 어떤 남자 보고 물으니까, 그 시기 생각난다. 이러던데. 아무튼, 이제, 이런 이제 마케팅을 하려면 공간 마케팅이 필요한데, 사람이 이제 기에 대고 땅에 대고 고객의 니즈라든지 욕구를 알아차리는데 제가 요 대목에서 짤막하게 제가 처음에 교육을 신라호텔에 그 삼성 교육을 들어갔는데 그 마케팅 팀장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자기가 프랑스에 처음에 이랬다 갔는데 구두를 사실 갔대요. 삼성에서 유명한 그 프랑스의 그 구두집을 딱 들어갔는데 구두 딱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한 그 팀장이 딱 나오는데 그 판매원이 눈을 탁 쳐다보면서 그 매장을 몇 바퀴를 같이 돌더래요. 계속 손을 잡고 돌더만은 그 사람이 원하는 색깔 발 크기 딱 알아서 딱 내놓더래요. 놀랬대요. 고객의 모든 실적인 것 읽어낸다. 그만큼 참 내가 그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우리 세계 시장은 우리가 상상 못하는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자, 마케팅 실패 요인은 자 허급 지급하고 독불 장군 판매처럼 하고 그러니까 충동적인 판촉, 그다음 빨리빨리 판촉. 우리나라 이거 제일 버려야 할 부분이 빨리빨리 이거예요. 이거 뿔이 잘 안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흉내내기 판촉. 남이 하니까 한다. 지금은 그거 안 돼요. 남보다 다른 부분을 해야지. 그럼 온라인 마케팅은 이미 뭐 많이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의 마케팅을 하는데 이제 이걸 많이 깔아야 되는 거. 이거 애플이 이걸 많이 깔아야 돼. 이 정보를 전부 다 우리가 그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 요리사 뭐 마케팅도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한 실내로 들어갔고 그 백종원이는 요리사는 아니지만은 요리사 이상으로의 어떤 그 마케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예산에 가서 그 백종원 씨를 만났는데 괜히 자기가 내한테 인사를 하니까 내가 쑥스럽더라고. 내보다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가 내보다는 후배라. 그 이 사람이 보면 제가 프랑스 그 연수과학부인데 정말 조엘 호구쇼이라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 자기 와인 브랜드 와인이 나오고 포도밭이 몇 개나 되고 이 사람 중요한 거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이 사람을 초청이나 비행기를 싣고 가면 돈이 그 주는 돈이 얼마인지 상상이 안 된대요. 그만큼 한 사람이 생산해내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거. 어떻게 보면 제 같은 경우에도 금메달로 인해가 육산 빌딩이 계속 서먹고 지금까지도 보면 이 저런 브랜드로 해서 이제 뭐 그 예식장이라든지 저 이수영 저런데 이제 하고 홈쇼핑에 이제 하고 이 보면 홈쇼핑 지금 각기 다른 다 홈쇼핑이에요. 이번 추석에도 8개 홈쇼핑사가 찍었어요. 그럼 뭐 아무리 안 걸려도 그 매출의 규모가 2개 찍는 것보다 많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홍보 마케팅을 계속. 그러고 제가 이 지금까지 마케팅 브랜드가 되기까지 그 CJ 사장이 그랬어요. 처음에 저 구 선생님이 6개월 동안만 구봉이를만 때려라. 하나에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계속 하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역시 내 브랜드를 위해서보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삶의 내 가치를 위해서 죽기 살기 하는 거예요. 지금도 나중에 가서 해외에서 보고 긴장감을 확 불어냈는데 조금 나태하다 싶으면 가서 야 이래서는 안 된다. 시장성이 어떤데 이런 식으로 계속 불어내는 거예요. 사람은 어차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긴장감과 갖고 살아야 돼요.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지잖아요. 자, 거제시 시간이 너무 많이. 거제시 관광자 외식 산업 마케팅인데 사실 여기 보면 거제시 뭐 방문객 수가 적지도 않더라고. 2,300만 여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많더라고. 많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 전체 방문객 19.25%를 차지하는데 방문객은 80.75%는 숙박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야. 1박 2일 정도라도 자야 뭔가 또 더 퍼먹을 거 아니에요. 퍼먹고 또 더 갈 건데 숙박비를 안 사 그냥 다 세불어. 세면 안 되거든요. 1박은 13.8%밖에 안 돼. 방문객의 평균 체류 시간은 350분인데 시간으로 환산하면 5시간 8분밖에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심각한 문제라니까. 이런 걸 잡아야 돈 되는데 이런 걸 못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보면 식음료의 55.6%를 가장 많이 지출했는데 그 숙박은 180억. 그 다른 것보다는 숙박업이 굉장히 많이 하기는 해요. 근데 음식은 보면 늘 시장님이 걱정하는 게 거제 왔다가 전부 통영으로 간다는 먹을 거 있으면 왜 그랬댔어요? 거제 유자가 공항으로 가버리고 아니 거제 굴이 요즘 뭐라 그래요? 통영굴로 갔어. 알게 모르게.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거제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 김치 비빔밥이 일본으로 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항시 긴장하는 거지.
여기 일본 사람이 없는지. 일본 놈들이 내가 저 연수 받는데 딱 가고, 어이, 구상. 이래 와버려. 가니까, 야, 이거 냉면 육수 뽑는 거 좀 알게. 한국 책 내놓고 냉면 육수 뽑는 거 알게 달라고. 그럼 내가, 난 잘 모른다. 우리 다 돈 내고 배운 거다. 잘 모른다. 나 돈 없어 돈 안 배웠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 먹는 데의 기술이란 거 중요한 건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해.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식문화가 굉장히 과학적이고 깊이가 있는 그런 건데도 우리는 너무나 정작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년 대비 20.46%가 증가했어요. 사실은 거제가 이제 이어서 뛰는 말에 올라타라고 여기서 계속해서 한 단계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시장님이 이런 부분에 좀 더 긴장감을 하고 우리가 새롭게 뛰자 이런 거에서 뭐 하잘없는 내 같은 사람한테 전부 다 강의라도 한번 해달라.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인사치레는 아니죠. 어쩌면 우리가 이런 여기 보면 그제 관광 밑에 봐보세요. 소비 비율은 식음료가 55.6% 거의 반이 넘어요. 먹는 게. 그 먹고 나면 기억이 딱 남잖아. 각인이 딱 되잖아요. 그 집에 가니 그래. 비 오는 날 시원한 매운탕 먹고 나니까 질이 그 집 질이 정말 죽이더라. 그럼 비 오는 날이면 그 집에 같은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니까. 그게 맛이에요. 그게 우리가 식문화라는 거. 그게 아주 예로부터 내려온 전통. 우리가 그 애들 보고도 그 딱 하면 비 오는 날 뭐가 생각난다. 비 오는 날요? 막걸리에 파전 먹어봤냐? 아니요. 근데 그거는 DNA가 이미 우리 예로부터 깔려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듯이 문화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거 보면 관광 소비 비율은 55점, 숙박이 18.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23% 증가했는데 39% 증가하고, 근데 감소는 없었어요, 사실. 이게 왜 안 돼? 그리고 이제 이 보면 통영시에서 거제시로 유입되는 인구 목적지 유형별로 검색량을 보면 음식이 29.3%예요. 많죠. 그런데 거제시에서 통영으로 유출되는 음식 목적이 38.1%. 그 거제시보다 통영시가 더 먹을 게 괜찮다는 거지.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제 통영 들어오니까 거제로 가야 된다. 이래갖고 거제 가서 하룻밤 자고 또 먹고 놀고 그 2박 3일 정도는 통영시에서 머물러야 된다. 그래야 돈 돼. 그러면 안 그러면 돈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까 얘기했지만 초장이 늘어놓기는 허블나게 많이 늘어나서 뭐 짜다려 있는데 여 몽돌은 내가 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객한테 나쁜 기억을 심어줘갖고 저씨 더러 아우 진짜 아침 구우러 가고 참 그 시기 하더라.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먹는 것도 다 늘어났어. 그 상품도 다 특산물도 늘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학고내를 이래 내가 가보면 학고내 가면 전부 2박 3일 코스별로 다 프리세팅이 되어 있어요. 음식 먹는 것까지. 1박 2일은 어느 식당으로 어떤 음식을, 2박 3일은 어떤 가서 어떤 음식을, 3박 4일은 어떤 음식 다 되어 있어요. 이미 그때 내가 그 90년대인데. 근데 지금 이래 보면 우리가 그제 풀패스인지 몇 박 며칠 패키지 코스를 만들어야 되는 게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제 해금강 돌고 어느 돌아서 이래 하면서 배 안에서 선상 식사 대접도 이래 할 수 있겠고 그 메뉴 같은 거 구성해갖고 그렇게 해가 만들어야 돼요. 그 좋은 거 많잖아요. 뭐 거제 해물. 근데 여기 보면 여기에 이제 내가 하청면 대나무 밭에 여자들 빠마 머리처럼 몽실몽실한 잘 해놨더라. 좋더라고 그게. 그 관광 코스 충분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바이크라든지 전동 카트 시끄러우면 바이크를 가도 시끄러우니까 전동 카트 같은 거 해갖고 그걸 만들면 돼. 도로 쫙 만들어 저게 거의 한나절 아니라 하루 코스는 되겠더라고. 그럼 그 옆에 주변에다 식당들 아주 그 해갖고 젊은 사람들 먹게끔 하고 그 다음에 상품도 이렇게 우리가 만드는 유자칩이라든지 뭐 만들면 되잖아요. 죽순칩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 그냥 생굴만 내지 말고 오이스타 키크 배터리 그런 거 뭐 메뉴는 여기서 내가 뭐 메뉴를 수만 가지 메뉴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키크 배터리 같은 거 새롭자. 그 외에도 뭐 메뉴는 많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그거를 있더라 다른데 하더라 이건 안 된다. 다른데 하는 거 우리는 더 잘해갖고 더 그게만에 그걸 독특한 걸 내면 되는데 그거를 지금 책임감을 좀 느끼세요? 목소리는 책임을 안 느끼는 해. 그게 좀 더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영역만 생각할 게 아니라 부서 이기적인 거를 타파해야 돼. 부서 이기적인 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업에서 이렇게 보면 서로 협조해갖고 만들면 금방 되는 건데 진짜 같다고 내 부서 이기적이 이거 타피 안 하면 안 돼. 일 안 된다. 이게 민, 관, 학이 같이 해가 관광 TF팀을 만들어갖고 민간이라는 거는 요즘 외식 거제 지구도 있을 거고 조리사 중앙에 거제 지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팀들하고 여기 시의 팀이라든지 면의 팀이라든지 그 부서팀 팀을 만들어요. 그래갖고 학계 뭐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모여갖고 아니 주기별로 뭐 정 안 되면 한 달에 한 부위라든지 두 부위라든지 해서라도 만들어 하고 정작 뭔가 계속 움직여줘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앉아서 있으면 안 된다. 그러고 이제 그제 그 스와트 분석을 해갖고 뭐 이런 거는 이제 공부적인 거니까 하여간에 강점을 이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런 거는 이제 1박 2일 그거 할 때 분위기 토의하면서 이제 풀어야 될 문제들이에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거제시 전국 추진화 전략이라든 이런 걸 자꾸 세워갖고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보면 제가 이제 기본적인 도리톤이라는 이제 서시 회사에 가서 보고 해왔는데 옆에 있는 곳도 TV에 기다리는 줄이에요. 11시부터 문을 여는데 10시 반에 갔는데 기다려요. 이 사람 점장이 점장. 점장인데 저 사람이 아르바이트예요. 아르바이트. 좀 있으면 재밌는 영상이 나와요. 보시고 우리 12시 반에 여기서 다시 모이는 걸로. 저기 일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아르바이트생이거든요. 아르바이트생들.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제 이 영상이 보고 감동을 먹은 게 저 아르바이트생들이 저거 아까 홋카이도에서 온 둘이 그게 일반 서시보다 100원 더 비싸요. 서시 하나.
부가가치가 그만큼 높다. 그게 저 아르바이트생들이 다 팔면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100원 주고 팔아갖고 100원 남겨가 팔면 자기들한테 10원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기본 택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업하시는 영업의 전략적인 거를 잘 모른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정말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 너무 충만한 거예요. 수입도 생기고 재미도 있고 열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여기에 나오는 쓰레기 같은 거 이런 거를 또 사료 같은 거로 만들어 갖고 저 고기 같은 거 먹이고 그다음 퇴비로 해가지고 또 야채도 그 순환적인 그걸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기업이 하나의 그게 첫째는 상품력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서비스와 점포 할기 아까 보셨죠? 손님들한테 막 오면 아침에 밥 먹으러 가니까 너질거 놓고 저끼리는 주방에 앉아서 막 떠들고 손님 이거 좀 지저분하니까 저쪽에 가서 먹어라. 먹기는 먹었는데 더럽게 싸더만 물을 지금 한 냄비 먹는다. 그리고 철저한 위생과 아까 그 위생 그래 끄집어 놓고 노닥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거 얼른 치워놓고 하면 돼요. 그거는 마인드 주인이 교육을 안 시켰어요. 주인이 교육을 안 시켰어요.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시장님 어디 식당에 이렇게 그 하시면 내가 그럴 거예요. 시장님 여기에 주방을 안 가보셨냐? 그 위생과에서 주방에 이렇게 한 번씩 가갖고 예를 들어 시에서나 군에서 이렇게 혜택을 주는 데거든요. 시장님한테 잘하지 뭐 안 잘해줄 수가 없어. 군수한테 잘해줘요. 그럼 내가 전에 모항군에도 그 하면서 군수님 위생과 그 뒤에 주방에 한 번 보냈냐고. 그거 왜 보내요? 한 가보라고 그게 어떤가. 군수님한테 막 음식 깨끗하게 나온 거 같죠? 뒤에 가면 쓰레기야. 그래요? 그러니까 당근을 주면 채찍도 같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그게 하면 뭐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 남보다 더함이 있어. 그 기회를 잡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너무 오버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미래를 이제 만들어가는 그 중요한 거는 지금 45년 정도 되면 지금까지 일어났던 시대보다 훌 180도로 바뀌어요. 그거를 우리가 그때는 이제 죽고 없겠지. 죽고 없을 텐데 아무튼 220년간 변화했던 것보다 지금 20년간 일어날 변화가 훨씬 더 커요. 뭐 지금 건강적인 문제도 많이 달려요. 그리고 일이 은퇴라는 개념이 이제 사라져요. 일에 은퇴라는 게.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 하셔갖고 그거 해야 되고 인생 후반전 준비하는 시기가 점점 갈수록 빨라집니다. 지금 뭐 젊다고 막 이러시죠? 금방 이제 눈치 봐야 돼요. 차고 올라오고. 그러고 이제 일하는 것도 이제 슬퍼 공무이라고 옛날처럼 막 철밥통 안 해요. 철저하게 이제 자기 그거 해야 되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이 이제 살아가는데 0.000000001도 0보다 커요. 그 아무리 작은 거라 미소한 거라도 매일 조금씩 변화를 일으키면 분명히 변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당장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것도 졸지 않고 저희 부족한 강의를 끝까지 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시간이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많이 지체됐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네. 그래요? 여러분, 저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 이 특강이 오늘 저 구봉길 셰프께서 오셔가지고 좋은 특강 해주셨는데 원래 셰프는 멍청하면은 좋은 요리가 안 나옵니다. 오늘 하시는 거 보니까 천재성에 가까운데 제가 더불어 가지고 우리 그제의 건강학까지 겸해서 이렇게 좋은 그 특강을 해주셨는데 그제시 예지급 지부장으로서 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뭔가 변하려고 얼굴에 제가 보면 제가 이름이 옥성종입니다. 이 보면은 요 정수리하고 눈썹하고 이렇게 코하고 이렇게 아주 옥자입니다. 변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개월 전에 그 점을 하나 뺐습니다. 옥세포에서 왕세포로 변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참 이 귀하신 분하고 이 동등하게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이걸 점을 한번 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멋이지요. 예, 오늘 우리 교재에 대한 미래 전략과 그 예식 브랜드를 겸해서 아주 좋은 특강을 해주셨는데 아쉽게도 그 음식에 대한 그 기대는 저희가 미치지를 못했다고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죽순 요리가 죽순이 나오길래 좋은 죽순으로서 좋은 요리 탄생할까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쉬운 점도 있지만도 앞에 시장에 계시지만 우리 그제가 죽순이 몇 년 전에만 해도 죽순이 굉장히 활성화돼 가지고 타 지역으로 판매도 되고 이랬는데 지금은 죽순 요리가 좀 줄어드는데 시장님께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죽순 요리를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는 죽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는 그 죽순 캔 만드는 공장도 있었고 그 공장에서 자주 가가지고 그 하는 과정도 제가 살펴보고 저도 2000년 되기 전에 각 학교 요리사 초청해가지고 요리 강좌도 하다 보니까 학교에 요리 음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좋은 음식 제공해 고맙다라는 인사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빌어가지고 그 자리를 자주 방문해가지고 우리 셰프님께서 그 자리를 위한 음식 연구를 좀 많이 전수시켜 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이? 감사합니다.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한마디로 갈비 자랑을 해놔놓고 갈비 갈자도 안 꺼내고 이래가지고 2시간을 이리 했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아마 조금만 서운해했을 겁니다. 맞지요? 아니 갈비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자부심이고 제 긍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제 상품에 대해서 상품화 되기까지의 어떤 과정들이 또 얘기하자면 또 길고 이러니까 오늘 거기에 집중은 거기에 어떤 상품이 거기에 집중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냉정죽순 때문에 사실은 내가 거제하고 내 친구가 영을 못 왔는데 김영수 개보 대표이사가 그 친구다 보니까 한 번씩 내려오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래 자기가 대표이사 정도 되니까 맛있는 데가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 먹고 이랬는데 그래서 냉정죽순이라는 그 조합장 하청 조합장님을 만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님을 뵙게 됐고 시장님이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근데 사실은 이런 특강 한번 해갖고는 이제 될 일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민관의 어떤 또 학계가 이렇게 같이 응집이 돼가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런 모토를 툴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내가 신흥 교주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하모니 이렇게 강의해갖고 이걸 만들어낸다는 건 사실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많은 이제
그런 관심과 시장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이제 오늘 이런 자리도 이제 만들어지고 이랬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에 특히나 이제 마케팅 부분이 팩트를 탁 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그걸 만들어 갖고 그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사실 예미성 이런 걸 갖고 여기서 시에서 돈 들여 갖고 공부 안 했어요. 다 그게 이제 하니까 사실 와갖고 보니까 아 별거 아니더라 이래 되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 2027년에 조금 더 늦어질지 모르겠지만 KTX가 들어오고 이러면 외부의 유입이 다 되면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전부 관광이라든지 이런 게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좋은 거 다 보고 댕겼어요. 내부터도 뭐 안 댕긴 분때 국유로 뭐 저 알래스카 뭐 크루즈 있어요. 다 댕겼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보고 여기 와갖고 아 대한민국은 정말 다른 나라보다 잘해놨다 이런 소리가 나오게끔 뻑가게끔 이제 만들지 않으면 하문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에 시장님의 열정이 있으면 여기에 계시는 시에 관계 되시는 분들이 그거를 받들어서 어떤 내 일이 아니라 그제 시의 일이고 내가 미래의 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그럽 들어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뭐 아무리 미친 사람 보고 네 미쳤다 해도 절대 자기는 안 미쳤다 그래요. 그렇듯이 사람이 이제 자기 보고 일을 못한다 이래도 자기는 일 잘한다고 자꾸 내세우면 그 감당이 안 돼. 어떻게 그럴 거예요 그거. 죽일 수 없고 살릴 수 없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부서 이기 타파를 하고 그 대해서 일심 정보가 있으면 정보 공유화를 해야 돼. 정보 공유화해갖고 그걸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던져주고 이래야지. 지금 저구에서 중앙에서 하는 것처럼 지지 뽑고 사고 이래버리면 말짱 흔들려. 내가 정치적인 성향을 얘기 안 하려고 그래도 조금 나와. 시간 관계에서 한 분 정도 질문을 더 받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윤석봉이라고 합니다. 네네. 선생님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 또 그제까지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지역 특산물 음식 브랜드화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비전문가다 보니까 어디부터 출발해야 될지 하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고 역시 전문가도 많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선생님한테 그제시 음식 부시장을 주신다면 직위를 준다면 가장 먼저 하시고 싶은 일이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외식 사업 거제 지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조리사 중앙에 그 거제 그 지부가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시 관계자와 그 다음에 학계와 이런 이제 전략팀을 만들어야죠. 전략팀을 만들어갖고 전부 다 하려면 힘들고 어느 지역을 딱 선정을 해갖고 그 지역에 대한 활성화부터 만들어가는 거예요. 음식이라면 예를 우리가 자꾸 죽순, 맹중 죽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그 맹중 죽순에서 그 관광 그 돈 많이 안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담양 이런 데 가봐야 안에 걸어다니는 거 이거밖에 없잖아요. 좀 특색 있게 여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자들 머리 빠마 해놓은 것처럼 아우 그 중간중간 참 이쁘더라고요. 그럼 그거를 딱 바이컬이나 이런 걸 딱 길로 만들어 갖고 그 이제 돌게끔 하면 그 사람들이 유입될 거 아니에요. 유입되면 그게 예를 들어 갖고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특정한 식당을 만들어 갖고 메뉴 개발을 시작을 해야죠. 관계자들하고 메뉴 개발 시작하고 그럼 눈높이 그 교육을 시키면 됩니다. 특정 그 식당 그 해갖고 그래 하고 그러고 이제 우리가 칩 같은 거 뭐 이런 걸 만들어 갖고 그걸 생산을 하면 되죠. 그러고 선물 나갈 수 있는 아까 그 그림에 보다시피 선물 그런 거 일본에서도 다 많이 만들고 그래요. 일본도 대구 죽순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만들어 상품화를 지속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마케팅을 때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만들지도 않고 나 사실 맹종죽순 때문에 이제 갔었어요. 가니까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아무리 땅덩어리가 좁고 이렇다 하더라도 좀 널찍하게 이렇게 그애가 뭔가 가보면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해서 다른 유익이 될 건데 아이고 한번 가보니까 아이고 연 아니다 이래 싶은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여기에서 경쟁력을 이기려면, 담양의 경쟁력을 이기려면 담양보다 다른, 당년보다 차별화되는 이걸 만들어야지. 그래 만들지 않고 뭘. 그러면 뭐 어떻게든 간에 CS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CS 뭐 일을 하려면 아이고 뭐 저만 해주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뭐 이래서 하면 주민들 자꾸 그래서 하면 이제 또 주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일이란 건 있잖아요. 국책 사업도 그렇잖아요. 반대를 무릅쓰고 그걸 만들어내놓고 그 하니까 지금 다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경부 고속도로 만들 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막 난리 야당부 때 들어놓고 지랄 연덕했는데 그거 인프라가 안 만들어졌으면 지금 우리나라 이 발전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때는 그랬지만 개뿔 같은 소리죠. 그게 어쨌든 간에 여기에도 그제도 뭔가를 하나 만들어내려면 어설픈 반대는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가감히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 되고 어차피 지금 보면 내가 경기도 일을 하고 이래 하지만 전부 세금부 다 갖고 청년들 막 창업반 퍼주고 만신에 퍼줘. 그러면 좀 더 퍼주는 것보다 내가 이 그제에 뭔가를 창출적인 생산적인 창출을 한다는데 그걸 만들면 되잖아요. 그럼 큰 돈 안 든다니까 그거 딱 해갖고 저 지역 그 도로 이렇게 대나무 밭 사이 대나무 그러면 죽순이 어떻게 자라는지 죽순 밭을 이렇게 가면서 음악이나 쫙 이렇게 들게끔 해놓고 그리고 밤에는 밤에 하면 또 그 안전 때문에 또 그러니까 밤에는 몇 시까지 그걸 하고 낮에 해갖고 요즘은 완전히 최고 거기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의 그림의 구상을 만들어갖고 그 전문가들은 그렇게 해갖고 하나의부터 작은 데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죠. 그걸 이제 탁 펼치놓고 나중에 또 이쪽에 가는 거지. 이쪽 가고 저쪽으로 가고 그래갖고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무안의 이제 컨설팅을 일을 하는데 식당을 처음에 가니까 14군데를 지정을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안 해도 될 때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군 관계자하고 얘기를 할 때 평가를 이래 할 때 여러분들 잘 아는 군의 사람들이 다 식당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늘 가보니까 그러면 잘하는 업소하고 못하는 업소하고 이래 하는데 잘하는 업소는 한두 개만였고 못하는 업소를 한 4개 정도 열어. 그래갖고 이렇게 해가 잘하는 업소의 사례를 들어갖고 이주다 교육을 시키고 메뉴를 이제 만들어내면 돼. 그래가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4년째 하고 있거든, 3년째 하고 있거든. 그럼 다른 데 또 하고 그럼 저쪽 지역에 가서 또 하고 그래 하니까 어떻게 돼요? 평균 상향이 되는 거죠. 상향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제가 음식이 좋아졌더라. 그러고 우리 그 팀 중에 그 한식 하는 친구가 골프장 많이 하는 그 무안 골프장 옆에 그 있는데 낙육탕을 하나 만들었어요. 낙갈탕. 낙지에다가 갈비뼈를 해갖고 그걸 해놓으면 시원하게. 그러고 그 가격도 아주 착한 가격으로 딱 해놓으니까 그게 주 메뉴가 됐대요. 엄청 잘 팔리는데 왜? 골프 치고 힘들어 보이는데 그거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푸짐하고 너무 맛있거든. 그러니까 왜? 몸이 푹 좋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야. 갈비 이따만 한 거 치고 이어주지 낙지 이어가고 이래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문화를 세분화시키고 세분화된 거를 마케팅하고 이렇게 하면 죄송합니다. 왜 이게 이 시간에 또 오지? 김영수 사장님.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성경의 어떤 말처럼 시작에 이제 지금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은 늦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질의응답 시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저희 백년그대 디자인 추진단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강사님께 여쭤보고 답변을 꼭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구봉길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특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